중세 이래 독립된 공국과 공화국의 내력을 지닌 유서 깊은 도시. 그 도시에서 4대째 교회 음악의 대표자로 봉직한 집안. 그 집안에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은 맏아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아이에게 평범한 길은 허락되지 않는다. 주변의 기대를 받아들이고 순종해 주어진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걷거나 중압에 못 이겨 비뚤어지기 십상이다. 우리의 자코모 푸치니는 어떤 쪽이었을까? 물론 우리는 오늘날 그가 남긴 유산과 걸작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세계를 정복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 여동생 라멜 푸치니가 남긴 기록은 이렇다. 오빠는 생기 넘치고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었어요. 엄마나 4명의 언니는 물론 주변 모두로부터 귀여움을 넉넉히 받았지요. 그렇지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말썽꾼이었어요. 엄마는 늘 순전히 음악가, 순전히 멍청이라고 오빠를 불렀죠. 어린 자코모 푸치니에 대한 증언에 의하면 그는 부산스러웠고 집중하지 못했으며 늘 장난을 쳤다. 학교에서 장난치다 선생님의 호령을 듣는 바람에 어머니가 손이 닳도록 빌려간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고 라멜데는 회상했다. 산 마르티노 대성당의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한 푸치니는 10살부터 성가대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만 13살 되던 1871년 말 학교에서 유급하는 굴욕을 겪는다.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흔한 일도 아니었다. 가족과 자신이 겪었을 수치를 짐작할 만하다. 한 해 뒤 간신히 진급했지만 평가란에는 주의 산만, 게으르다, 동료에게 방해가 된다는 실망스러운 평가가 실렸다. 다른 선생님은 자코모는 아무 것에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라고 썼다. 또 다른 선생님은 자코모는 단지 바지를 달아 없애기 위해서만 학교에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었다. 푸치니는 1873년에는 중등과정인 김나지움을 졸업했다. 이제 예정대로 루카 음악원에 진학해야 했다. 아버지 미켈레도 사망 직전 이 음악원 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마침 외삼촌인 포르투나토가 전해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말썽꾸러기 15살 소녀는 외삼촌의 학생이 되었다. 성질이 불같았던 마기는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나, 자코모는 집중을 하지 못해. 공부엔 전혀 소질이 없어. 그리고 덧붙였다. 얘는 교육받는 게 헛일이야. 누나가 한 일은 아들을 자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형편없는 평가를 내린 선생을 바꾸는 것이었다. 알비나는 동생 포르투나토 대신 죽은 남편의 제자였던 카를로 안젤로니가 아들을 맡도록 했다. 그 시대 많은 이탈리아인이 그랬지만 안젤로니도 열렬한 오페라 팬이었으며 특히 당대의 오페라 영웅인 주세페 베르디의 팬이었다. 16세 때 그의 문화로 들어간 자코모 푸치니도 안젤로니 선생의 오페라 사랑을 조금씩
이어받았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푸치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낭독해드린 부분은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5번째 책 푸치니 중에서 앞부분에 푸치니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책으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푸치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클래식 음악은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역시 모르는 것은 배한가지입니다만, 언젠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음반가게, CD를 판매하는 음반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각각 전공인 파트를 정하게 돼요. 누구는 팝, 누구는 클래식, 누구는 재즈. 이렇게 대부분의 신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깊게 소개해 주길 원하는 손님들에게 소개를 하려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뭘 할래? 하고 해서 그때 관심 있는 것들은 사실 클래식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그때 그 음반 가게에서 일하던 선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클래식이 쉽긴 제일 쉬워 라고.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클래식은 대부분 이미 죽은 작가들, 이미 죽은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엄청 많진 않은 거죠. 재즈는 시작이 되어서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클래식은 끝이 났다고 해도 무방하니까요. 그 뒤로는 추가되는 음악가들, 추가되는 연주자들, 지휘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추가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는 거죠. 계속 외우고 읽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클래식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어느 정도 확고한 위치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클래식 애호가들은 그렇게까지 어떤 해석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소개하고 안내해 주기는 제일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여전히 갸우뚱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클래식은 어려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클래식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있다면 오페라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페라에서 떠올리는 것은 뭘까요? 오페라의 아주 문외한이어도, 클래식의 문외한이고 오페라의 문외한이어도 한두 번 포스터를 봤을 법한 것들, 요즘 창작 오페라 이런 거 말고요, 과거의 클래식 오페라들 보면 라트라비아타나 투란도트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나비부인, 라트라비아타는 베르디죠. 투란도트나 나비부인은 푸치니입니다. 맞나요? 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을 텐데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페라가 보여주는 세계가 참 놀랍다는 것은 몇 번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푸치니의 음악을 전혀 모르는 제가 진짜 어쩌다가 몇 번 들어본 게 전부인 제가 이 책에 아주 큰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푸치니라는 인간이 재밌더라고요. 몹시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처음에 낭독한 부분에서처럼 푸치니는 얘는 틀렸어. 상태가 좀 심한데? 이런 10대를 얘 좀 심란한데? 문제하네? 이런 10대를 보냈습니다. 감정적이고 되는 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예술가적 기질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푸치니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치니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웃기면서도
이 사람 뭐야 싶다가도 또 한편 내심 부러워집니다. 당대에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인정을 받았고 돈도 진짜 많았고, 우리 돈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도 진짜 많았고 돈 쓸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어떤 욕구와 어떤 감각을 충족시키는,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주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 삶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것은 아니지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뭐 꺼내서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또 그만큼 잘못을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극악무도한 인간은 아니고요. 그저 이런 사람 친구로 있으면 나도 좀 재밌겠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그렇게 푸치니의 유쾌하고 밝고 혹은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면들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혼자 갑자기 먼 데를 보고 있거나 멍하니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들이 푸치니가 자신에게 골몰하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실을 뽑아내듯 뽑아내어서 그 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상상하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푸치니 오페라를 들으면서 보면 어떨까? 그 다채로운 세계, 화려한 음악, 정말 다양한 상상력에 대해서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은 제가 처음 보았던 오페라가 나비부연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뒤로 본 오페라가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혼자 나비부인을 보러 가서 그 화려한 색채와 압도되는 음악에 취했던 기억이 20년 전이네요. 푸치니의 오페라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면 아침 드라마 같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혹은 아주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전개와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에 역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푸치니의 음악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 테지요. 전 세계에 공연되는 오페라를 이제 순위를 매긴다면 푸치니는 늘 10위권 안에 두세 개 이상 랭크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푸치니의 시대부터, 그때부터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 푸치니, 그런 세계를 만들어낸 이 푸치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은종 작가는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읽다 보면 제 세계가 넓어지는 인상을 받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고 거장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두근두근 저를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 두근두근한 마음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2020년의 새로운 시작을 드라마틱하게 계획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함께한 책은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5번째 푸치니 편이었습니다. 유은종 작가의 다정하고 즐거운 안내를 통해 만나는 푸치니,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밍웨이입니다.